예. 자, 공일 집합의 뜻과 표현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정의 보도록 하자.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우리는 이것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야.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러면 이건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키가 작은 사람이 보기엔 자기보다 큰 사람은 다 커 보이는 거고,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보기엔 자기보다 작은 사람은 다 작아 보이는 거지. 객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되게 주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어떨까? 이 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냐면 가장 큰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거든. 키 제일 큰 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누가 봐도 제가 제일 커요 선생님, 그러면서 걔가 이제 집합의 유일한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의 차이예요. 누가 봐도 똑같은 의견을 낼 때 객관적인 거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면 주관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샬라샬라샬라, 가장 작은 샬라샬라샬라, 모모보다 큰 샬라샬라샬라, 모모보다 작은 샬라샬라샬라, 요런 애들은 전부 집합이에요. 왜? 가장 큰 거 하나밖에 없고 가장 작은 거 하나밖에 없고, 모모보다 큰, 모모보다 작은은 기준이 주어져 있지? 이 기준보다 커야 돼, 이 기준보다 작아야 돼 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집합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큰 사람들의 모임, 작은 사람들의 모임, 자, 키가 내 키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주관적 표현으로 집합이 될 수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집합은 모임인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 하는구나. 이 정도로 우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집합에 이어서 원소라는 개념이 나와요. 원소라는 건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예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우리가 보통 집합교를 이런 중괄호 기호를 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이걸 일일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미애 적고, 뭐 일주 적고, 수빈이 적고, 뭐 이렇게 쭉 적을 수 있겠지. 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원소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은요, 우리가 수학에서 표현할 때 알파벳 대문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반면에 원소는요, 알파벳 소문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아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집합인 것에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에 X 표치쇼. 자, 안타깝게도 1번과 3번의 표현이 똑같아요. 감안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푸셨습니까? 예, 1번.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입니까? 아닙니까? 집합이다. 예, 이 집합이에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에요. 선생님이 그랬죠?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가장 큰 이런 말 나와 있으면 얘는 집합되겠습니다.
자, 2번.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아까 했죠? 집합입니다. 자, 이제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우리 소수 한번 불러볼까? 작은 소수부터 시작. 2, 3, 5, 7.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래. 얘는 집합일까 아닐까? 집합이에요. 집합이에요. 얘는 무슨 집합이냐면 없지. 공집합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공집합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자에다가 짝대기 하나를 그어서 표현하기도 해요. 둘 다 공집합이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5번. 유명한 가수들의 모임 집합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봤더니 이게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뭐냐면 와, 여기 집합 A가 있어. 요거는 전체 집합 U라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요 안에 이제 집합이 있으면 원소라는 게 존재하겠지. 맞아? 자, 스몰 a라는 원소는 집합 A 안에 있고 B라는 원소는 집합 A 바깥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때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는 집합 A의 원소, 이런 식으로 원소, element, 원소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B는 집합 A의 원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은요, 실수의 집합이래요. 너는 실수의 집합이구나. 실수의 집합이구나. Q는요, 유리수의 집합이래요. Q는 유리수의 집합이래요. 자, 이와 같이 집합이 있을 때 여기에 보이는 원소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원소의 포함 아니다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아, 스마트폰 보면 안 돼. 다 풀어서 너무 쉽구나. 좋은 거야. 다 풀었어요? 자, 보자. 원소가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봐. 몇 번? 4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은요, 무리수에 해당되니까 유리수, 무리수는 실수죠? 예, 됩니다. 자, I는 허수예요. 허수는 복소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실수는 아니지. 왜? 실수, 허수는 아니었는데 실수에는 허수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요. 자, I의 4제곱은 항상 몇입니까? I의 주기성에 의해서 1. 1은 실수 맞습니다. 자, 이 녀석 보면요.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은 무리수지. 무리수는 유리수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루트 9는 3이죠. 3은 유리수 맞습니까? 네.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봐야 되는 게 요 얘기를 선생님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너희들 7이라는 수하고 3이라는 수의 대소 비교하려면 이렇게 하지. 맞니? 자, 선생님이 이때 항상 이런 느낌으로 얘를 봐요. 큰 7을 보고 조그만한 3이 보면서 놀란 거야. 우와!
너 되게 크다.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거야. 놀라서. 우와, 너 좀 큰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의해줘야 될 건 이거 되게 곤란해요. 집합 A가 3에 포함돼. 이거 곤란해요. 알겠습니까? 예, 그냥 얘는 입 벌렸어. 원소가 훨씬 작은 거겠지. 집합보다 작은 원소가 입 벌렸는데 여기 혓바닥 하나 있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보면서 와우, 너 집합이 크니까 집합을 항상 보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원소 나열법 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 화면이 안 보이네? 좀 내려야겠다. 미안해요. 예. 자, 원소 1번. 원소 나열법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예. 자, 얘는요,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겁니다. 뭐 안에? 집합기호 안에. 집합기호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집합기호 안에 모든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른다요. 쉽겠어, 어렵겠어? 쉽겠지.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조건 제시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조건 제시법. 자, 조건 제시법은요, 어떤 식의 표현을 갖게 되냐면, 집합기호 앞에는 원소의 기본적인 꼬라지를 표현해요. 그리고 이 원소가 갖는 조건을 뒤쪽에 달아두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원소를 조건을 제시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봤던 그런 그림 있죠? 얘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집합은 이처럼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진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후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집합 A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묻자. 얘는 원소 나열법이니 조건 제시법이니? 원소 나열법이지. 그래서 봤더니 1, 2, 3, 4, 6, 12.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얘는 뭐야? 12의 약수죠. 그래서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요, 원소의 꼴은 이렇게 실수 하나를 써주는 건데, 이 x는 12의 약수야. 엄밀히 말하면 고등수학이니까 양의 약수라고 쓸게요. 예, 양의 약수야.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 안에다 1, 2, 3, 4, 6, 12 이런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이제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조건 제시법. 그럼 이 조건을 풀어서 이 x가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의 법 1. 인수분해. 그래서 봤더니 5, 2, 10 요게 붙이면 되네요. 즉 x-5, x 플러스 2는 0. x의 값은 5가 나오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러므로 이 녀석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버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작은 수부터 쓸까? 마이너스 2,5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는 마이너스 2라는 원소와 5라는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예요. 예, 자, 되겠습니까? 자, 우리요 이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이 페이지 밑에 보면 여백이 좀 있죠? 맞아요. 자, 이제 이 여백에 좀
개념 하나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A는요, 집합 A는 집합 2, 3, 5, 7, 2예요. 자,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얘는요, X바, X는 0 이상 1 이하이고요. X는 실수라는 요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너희들의 느낌을 얘기해보자, 얘들아. 위에는 원소나열법이고 아래는 조건제시법이지. 근데 너희들은 원소나열법이 더 편하니 조건제시법이 더 편하니? 보기에 어느 게 더 깔끔한 느낌이야? 원소나열법이 더 깔끔하고 명쾌한 느낌이 들지. 맞아. 화살표 빼서 깔끔, 명쾌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반면에 조건제시법은요, 왠지 알지 못하는 찝찝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야. 그치? 뭔지 모르게 이해는 가지만 좀 찝찝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 요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수학자들은 왜 찝찝하고 답답한 조건제시법을 만들었을까? 자, 수학자들은 왜 찝찝하고 답답한 조건제시법을 만들었을까? 자, 그 이유는 뭘까? 뭔가 필요하기 때문이겠. 네. 원소가 너무 많으면 다 못 쓰니까.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자, 우리 이 수업을 한번 들은 적 있는 일주분에게 묻겠습니다. 수학자들은 왜 찝찝하고 답답한 조건제시법 만들었죠? 네, 두 번 듣는 게 좋아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주 양이 보통 학생들이 다 그렇게 대답해요. 원소가 너무 많아서 그거 다 못 쓰니까 원소날법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건제시법을 만들어요 라고 하는데,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건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을 선생님이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거예요. 1, 2, 3, 땡땡땡 이러면 이게 자연수 전체 집합인 거야. 표현 가능해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건 아니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얘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맞아요. 원소나열법으로는 표현을 하려고 해도 절대 못하는 표현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을 조건제시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지 알려줄까요? 자, 이 B라는 집합 있죠? 선생님이 이 B라는 집합을 지금부터 원소나열법으로 적어보려고 해요. 작은 실수부터. 제일 작은 실수 뭐 나와요?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작은 실수 0이지. 자, 이제 0 옆에 있는 실수 불러주시겠습니까? 0 옆에 있는 실수 뭐야? 0.0000. 아니야, 더 쓸 수 있어. 아니야, 계속 가야지. 자, 이거 죽는 날까지 써도 나 0 옆에 있는 실수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지, 불가. 그치? 이렇게 쓴 거 골 때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요, 수가 붙어 있을 땐 바로 옆에 있는 수를 불러줄 수 없다. 일명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너희들이 이산, 연속 이런 개념을 배울 텐데, 이산 가족 알지? 이산 가족 뭐야? 북한, 남한의 가족이 떨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따로따로 숫자가 떨어져 있을 땐 읽어줄 수 있어요. 수직선상에서 숫자가 똑똑 떨어져 있는 0, 1, 2, 3, 4 이런 거 있지. 0, 1, 2, 3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숫자는 읽어줄 수 있지만, 바로 1 옆에 붙어있는 실수 이런 건 읽어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린 이걸 연속이라 불러요. 수학에서 나오는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산과 연속의 개념인데, 이제 뭐가 나오고 있어? 실수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실수의 연속성 때문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 불가했던 겁니다.
되겠습니까? 연속성이 어떤 개념인지 좀 알겠나? 네. 자, 그래서 되게 찝찝하고 더러운데 원소날법은 표현 못하니까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써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수학자들이 이렇게 찝찝하고 더러운 표현을 그대로 남겨둘 리 없지. 자, 너희들 혹시 국어 시나 단어 중에 승화라는 단어 혹시 아는 사람? 승화. 고스테리키즈. 그거는 아니고요. 승화라는 단어는요, 어떤 기본적인 상태를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확 발전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 요런 수준인데 얘를 확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이게 승화시킨 거야. 자, 이 더럽고 찝찝한 원소 나열법이 승화돼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아주 깔끔하고 명쾌한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때? 얘는 한눈에 보면 쏙 알겠지?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얘가 훨씬 편하지 보기에. 맞아?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집합 문제를 풀 때 실수의 연속성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얘는 수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실수의 연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문제는 뭐로 푸는 게 편하다? 수직선 그림으로 푸는 것이 편하다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그 밑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당구장 해놓고. 실수의 연속성을 포함한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 그림으로 푼다. 실수의 연속성을 포함한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 그림으로 푼다. 실수의 연속성을 포함한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 그림으로 푼다. 수직선 그림으로 푼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는요, 우선 유한집합부터 유한집합.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유한개, 한 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2번 무한집합 되겠습니다.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은 공집합 되겠습니다. 자, 공집합 아까 배웠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 부르며, 공집합은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라고 했죠. 예. 그래서 공집합은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로 표시하며, 공집합은 분류상 묻자 유한집합에 속할까 무한집합에 속할까? 무한집합. 공집합, 유한집합. 공집합은요 분류상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는 아니기 때문에 유한집합에 속합니다. 공집합은 분류상 유한집합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십시오.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은? 답은 몇 번 될까요? 3번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얘 봤더니 첫 보니까 뭐야? 무한집합이네요. 그쵸? 자, 여기에 보이는 EN-1은 뭐야? 홀수를 톡 뜻하지? 즉 얘는 홀수 전체 집합이에요. 무한집합 되겠습니다. 자,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얘는 뭐야? 집합 1. 유한집합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봤더니 x는 x의 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조건을 풀 겁니다. x의 제곱은 1보다 작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른다?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우선 인수분해 하려면 이렇게 다 넘겨버려야 되지.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x-1,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즉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유리수건, 무리수건, 실수건 얘네들은 전부 다 수직선 위에요. 실수도 이렇게 쪼닥쪼닥 붙어있지. 근데 유리수도 어때요? 막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붙어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리수도 그래요. 즉 실수, 무리수, 유리수 얘네들은 모두 다 옆에 있는 유리수, 옆에 있는 무리수를 불러줄 수 없는 연속성이 들어가 있어.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수직선으로 그림 그려놓고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들어있지. 다른 말로 무수히 많은 유리수 들어있지. 다른 말로 무수히 많은 무리수 들어있지. 근데 유리수라니까 얘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 합쳐져서 무수히 많은 실수가 들어있는 구간이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얘 0과 1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치. 0과 1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치. 그 무수히 많은 실수 두 개 더하면 얘는 무수히 많은 실수 나오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무한 집합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 별량 두 개가 나올 때는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용어 중에 계속 이산, 연속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산,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딱딱딱 끊어서 읽을 수 있는 변화는 수가 두 종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푸냐예요. 이때는요, 어려운 문제를 생각한다면 쉬운 문제부터 표로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좋아요. 무조건 앞으로 수학에서 2, 3 별량 두 개는 항상 어떻게 푼다? 표. 다시 2, 3 별량 두 개는 표. 2, 3 별량 두 개는 표. 얘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사위나 두 번 던질 거야 이러면 주사위는 눈금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2, 3 별량이지? 두 번째 던질 때도 1, 2, 3, 4, 5, 6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 가로 세로 라인에 표를 만들어서 푸는 게 제일 좋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 2, 3 별량이죠. 1, 2, 3, 2, 3 별량이죠. 자, 그런데 뭐래?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합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겠대요. 2, 3 별량 두 개는 표가 좋습니다. 그래, 0, 1, 2 요게 A라는 집합의 원소였고 B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이야. 그런데 두 개의 원소를 더하랍니다. 더한 값 써주면 1, 2, 3, 2, 3, 3, 4, 4,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1번 집합을 표현하게 되면 밑에다 쓸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선생님 이 문제 굳이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잖아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쉬운 문제에선 별 무리가 없지만 어려운 문제에서는 표가 제일 빨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은요 쉬운 문제도 어렵게 발전한 구조에 대비해서 표로 연습을 해두시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항상 쉬운 문제 속에서 어려운 문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표 만들어서 풀 수 있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 만들어서 여러분이 푸세요.